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영어 실력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아이들은 매년 2학기 때 무조건 이걸 챙깁니다.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2학기,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에 느슨한 분위기가 이어져 영어 공부의 템포가 떨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영어 공부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매년 해야 할 영어 공부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안 챙기게 되면 또래 아이들과의 실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죠. 이번 2학기는 꼭꼭 라이팅부터 챙겨주세요. 고학년 영어 공부의 크나큰 분기점이 될 라이팅이지만 막연하고 또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작한 아이와 머뭇거리는 아이는 딱 3개월만 지나도 수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 영어 쓰기를 제가 강조하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영역이 바로 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초등학생들이 리스닝, 리딩에만 치중하다 보니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큰 어려움과 좌절부터 겪게 되죠. 실제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던 아이들도 중학교에 가서 낮은 성적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학교부터는 영어 쓰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서술형 문제가 실질적인 킬러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 쓰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학년별로 어떻게 영어 쓰기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4학년은 영어 쓰기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어휘쓰기입니다. 4학년은 영어 어휘쓰기의 늦은 시작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영단 학습은 무조건 쓰기와 병행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쓰는 3박자를 꼭 지켜주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직접 단어 스펠링을 하나하나 적는 과정은 단순한 쓰기 연습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파닉스 공부이며 영단어 학습에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은 하루 1개로 하고 좀 적응이 되었다면 매일 3개 정도 단어를 써보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적은 개수라도 이미 아는 단어라도 매일 조금씩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활동은 아이들의 어휘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킵니다. 둘째, 독서 연계 쓰기입니다. 4학년은 리딩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딱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라이팅이 해결됩니다. 바로 읽은 내용, 읽었던 문장을 따라 써보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라이팅 학습이 됩니다. 라이팅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딩 텍스트를 따라 써보는 활동은 간접적인 문법 학습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 교과서든 원서든 문제집이든 하루에 딱 2문장이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도록 지도해주세요. 이걸 했던 아이와 안 했던 아이는 5학년 영문법 공부의 진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5학년은 일반적으로 영문법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영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문법 학습 적응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나 수업으로 공부하거나 문제풀이 위주, 즉 어법 문제만 주구장창 풀다가 영어가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은 현실적으로 크게 2가지 목적을 위해 공부합니다. 첫째는 reading, 그리고 둘째는 바로 쓰기입니다. 정확한 읽기 그리고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문법 학습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학습이 쓰기와 연계되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5학년 아이들에게는 문법 연계 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래서 쓰기 위주의 문법 교재를 골라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재를 고르는 방법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표지에 쓰기가 강조되어 있고 교재 내용에 손으로 직접 써보는 활동이 많은 것,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직접 골라보세요. 교재를 아이 손으로 직접 골라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어 일기를 쓰는 것도, 읽기 교재를 필사해보는 것도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습들이 중학교 영어 쓰기의 기반이 되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첨삭입니다. 보통 2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틀린 걸 고쳐줘야 하나? 놔둬야 하나? 둘째는 고쳐주고 싶어도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 두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틀린 부분 절대 고쳐주지 마세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직 라이팅이 익숙하지 않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의 첨삭은 오히려 독입니다. 99%의 아이들이 라이팅을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적질이 싫어서거든요. 문법 교정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문법 공부를 좀 하고 라이팅도 이제 좀 해볼만 한데 틀린 거 계속 틀리거나 잘못 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Grammarly, DeepWrite 이 두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6학년은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학기는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데요. 중등 대비 영어에 초점을 두고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적응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리딩 연계, 문법 연계뿐 아니라 중등 연계 라이팅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중등에 올라간 아이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원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지필고사 수령 문제와 수행평가 쓰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죠.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는 바로 기출문제인데요. 기출자료는 황인영 영어 카페나 족보닷컴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중학교 시험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쓰기는 누가 일찍 시작해서 또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노력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큰 차이를 분명히 만듭니다. 그러니 이번 2학기 때는 우선 시작하는데 의의를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년은 학교 학년과는 다른 거 아시죠? 아이 영어 수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학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맞는 수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